유튜브 노음성 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이제 어디 갈 거냐면 가보개혁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입니다. 자, 첫 번째. 자, 1차 가보개혁. 자, 1차 가보개혁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자, 1차 가보개혁은 그러니까 궁성침범하고 청일전쟁 일으키고 바로 이제 주도하는 거야. 됐죠? 자, 일본의 강요로 인해서 자, 가보개혁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그 일본의 압력, 그 다음에 동학교 농민들의 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일본이 그 대원군을 섭정으로 세워요. 대원군 앞장세고 들어와. 여러분 이거 좀 의외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랑 일본이 여러분 참 안 맞는 컨셉 아니야? 그쵸? 그런데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있죠. 민씨 견제.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대외적으로는 청나라 견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병법의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적의 적은 나와 동지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무슨 공통분모가 있어? 그렇죠. 공동의 적을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민씨가 가장 싫어하고 민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원군. 되죠? 자, 그다음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민씨. 이 공통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청나라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일본의 가장 지금 청일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청. 그다음에 청나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야? 대원군. 대원군이 왜 싫어하나요? 왜 싫어하긴? 여러분 이모군란 때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원군을 잡아다가 청나라가 마음대로 3년 동안 거의 감금 생활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 청나라에 대한 원한이 어떻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대원군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2차 가면서 대원군 바로 은퇴시켜버려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법은 병법일 뿐이야.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막상 대원군이랑 일본이 일해보니까 우와, 말 진짜 안 들어.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 2차로 가면서 대원군은 그냥 정계에서 은퇴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홍집 내각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요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뭐다? 무조건 궁극기무처. 여러분 요거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2차 가보개혁 넘어갈 때 궁극기무처부터 없애요. 그러니까 궁극기무처는 오직 1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보개혁을 구별할 때 2차, 2차, 3차 할 때 1차의 대표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보다 자주적이었다. 말씀 다 드렸죠? 좀 이따 동학농민운동 할 때 했어요. 좀 전에. 자,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주요 내용은 요거 이제 다 외우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근데 그 중에 일단 제가 큰 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가보개혁이 1차, 2차, 3차에 3번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1차, 2차는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동학농민운동을 그러니까 11월 우금전투에서 누르고 나면 보세요. 청일전쟁에서 이겼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가장 반일의 대표가 농민들이야. 그 농민들의 거센 저항을 완전히 찍어 눌렀지? 이러고 나면 진짜 원하는 개혁을 해. 이게 그러니까 94년 12월부터 진행되는 2차 가보개혁이에요.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차 가보개혁은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2월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3차 가보개혁은 95년으로 해가 넘어가요. 그래서 을미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3차 가보개혁은 보통은 을미개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보 1차, 2차, 3차 개혁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가보을미개혁 이렇게도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으로 갈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체크만 제가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연호를 개국연호로 바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국연호라는 건 지금 나라 이름이 뭐야? 그렇지,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의 건국이 언제죠? 1392년. 그래서 139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5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개국 503년 이렇게 이걸 사용을 해요. 됐죠? 그래서 개국연호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사무와 왕실의 사무를 이걸 분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왕실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 누구를 견제하는 거냐면 민씨 척족 세력들을 견제하는 거야. 일본이. 됐죠? 그러니까 니네가 로얄 패밀리, 왕의 가족들인 건 아는데 니네 관료 아니잖아. 근데 왜 정치권에 어슬렁거리냐. 니네들은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국내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의정부. 됐죠? 그 다음에 왕실의 사무는 국내부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죠? 자, 요걸 하고자 했던 거야. 1차 가보개혁에서 누구를 자꾸 배제하겠다는 거야. 민씨 정권을 지금 배제하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보이죠. 자,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신분제 폐지. 그러니까 이게 가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 1차 가부교육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거든. 읽어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차 가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1차 가부교육은 일단 중앙 시스템을 많이 바꿔요. 왜냐면 중앙 제도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 중앙 제도가 바뀌어야 뭐 전체적으로 바뀌지. 그치? 중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개혁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시기는 경제개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제도를 많이 바꾸는 게 뭐다? 1차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기구도 그래서 중앙에 2호의 병영공, 그래서 6조에서 파라문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본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그래서 일본 거를 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업무를 위해서 경무청 설치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가 또 많다 그랬죠? 자, 그래서 왕실과 재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탁자문을 중심으로 이제 탁자문 만들어서 재정이 일어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본위제라는 게 뭐냐면, 화폐의 가치를, 그래서 신식화폐 발행정정이라는 걸 발표해서,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를 은과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이런 제도가 대부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계 각국이 대부분의 화폐를 금의 가치와 연동을 많이 시켜놨거든요. 이제 금본위제라 그러는데 이때는 은본위제를 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 중국도 명청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은본위제였고, 그 다음에 조세금납화, 금납제라는 건 뭐냐면, 자, 세금은 앞으로 이제 무조건 뭐로 낸다? 돈으로 낸다야. 그러니까 뭐 면포 들고 오거나 쌀자루 끌고 오거나 그런 거 하지 마. 앞으로 세금은 뭘로 내? 돈으로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량령 뭐 이런 것도 통일합니다. 도량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킬로그램, 뭐 cc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죠? 네, 그래서 그 기준 뭐 미터 뭐 이런 거, 센티미터 뭐 이런 게 똑같아야 되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신문제 아까 없애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그러니까 신문제 철폐랑 과부의 재가 허용 이런 것들이 가장 이런 두 가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사회사의 개혁이 가장 대표적으로 동학 농민군들의 요구안을 받아준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참고로 자, 그냥 눈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차 가부개혁으로 갈게요. 자, 2차 가부개혁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됐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 더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사실은 조선에 대한 반발이었던 여기서 뭐도 있다 그랬어요? 자, 동학 농민군들을 자, 확실하게 이들이 진압을 하죠.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 대원군은 이제 퇴진시키고 그다음에 군기무처 없앤다 그랬죠? 그래서 군기무처 보이면 무조건 1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차 가부개혁에서 가장 상징이 뭐냐면 무조건 박영효예요. 그래서 박영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박영효가 누구야? 그렇죠. 우리 앞에서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효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영모를 시도했다 실패한 거잖아. 반역의 무리지. 여러분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거야. 집안에 씨를 말린다니까. 그러니까 김옥균이나 박영효는 우리나라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94년에 정말 김옥균이 가장 형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김옥균이 그 청나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그 리용장을 만나려고 하다가 이 홍종우라는 사람한테 실제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홍종우가 당시에 중전민 씨가 김홍지, 박용희 이런 사람한테 그 현상금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신을 가지고 사실은 조선으로 미리국을 해요.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때야 94년에 여러분 김옥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니까? 그럼 박용희 어떻게 들어와요? 됐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박용효가 들어왔다는 건 박용효를 못 건드린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박용효 뒤에는 누가 있다?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가부개혁의 중심축은 누구다? 무조건 박용효야. 그러니까 박용효가 보이면 무조건 2차야. 한 번만 더 갈게요. 3차 가부개혁 넘어가기 전에 박용효가 그러니까 이제 고국에 쌓인 이제 원한이 많은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일본이 또 힘을 실어줬잖아. 그래서 칼을 너무 많이 휘둘러요. 그래서 정적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내라는 못제에 휘말려서 박용효가 좀 있으면 또 일본으로 추방당합니다. 됐죠? 그래서 박용효는 3차 가부개혁에 없어요. 됐죠? 을미개혁 때 없습니다. 그래서 박용효가 눈에 보이면 무조건 2차. 무조건 2차. 됐죠? 하나 더. 자, 그리고 2차 가부개혁을 시작하면서 12월에 발표하는 게 뭐냐면 홍범14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홍범14조가 발표하고 개혁이 진행된다. 또는 박용효가 추진하고 있다. 무조건 2차야. 무조건 2차.
됐죠? 자, 그러면 2차의 주요 내용으로 갈게요. 여러분, 2차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느낌. 그러니까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나중에. 자, 2차 가부개혁은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는 1차는 뭐였죠? 그렇지. 중앙 시스템을 많이 건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를 많이 바꿨다 그랬죠? 2차는 뭐냐면, 2차는 앞에가 중앙이었다면, 이번엔 지방입니다. 지방. 됐죠? 그리고 그 국가의 주요 정책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 뭐가 있다? 또 하나. 교육 정책은 2차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방과 교육. 이렇게 키워드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중앙정은 아까 6조에서 파라문이잖아요. 파라문을 그러니까 농공상부랑 그러니까 공상부를 그러니까 농상부랑 공부를 합쳐서 농공상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줄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부로 바뀌고 이런 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방제도. 됐죠? 그래서 8도에서 23부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일본의 그 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해서 이게 좀 많이 잘게 쪼갠 개념이야. 그랬죠? 8개를 23조각을 냈으니까. 되죠? 자, 그리고 이건 나중에 뒤에 우리가 대한제국 가면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고종이 나중에 아간파천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식이 막 거기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고종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13도 체제로 바꿔요. 그러니까 13도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도와 23부의 절충. 되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일반 도를 부르는 명칭 있잖아. 그게 13도 체제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 머릿속에 요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 그럼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도, 충청, 북도, 경상, 남도, 경상, 북도. 요 표현, 요게 13도 체제예요. 왜냐하면 조선의 8도는 경상남도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경상도고, 그냥 충청도고, 그냥 전라도잖아. 그죠? 자, 그래서 13도 체제로 나중에 고종이 바꾸게 되고요. 자, 지방 얘기했으니까 계속해 볼게요. 자, 지방의 재판소. 그 다음에 지방의 징세기관 만들어. 이거 전부 지방이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사회제도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지방 얘기야. 그러면 요 두 개의 결론이 뭐냐면 지방 간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원래 조선의 사또 지방관들이 지방에서 여러분 실제로 재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또들이 그런 거 아니야. 막 뭐 내 인연 막 이러면서 막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네 죄를 네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게 다 사또잖아. 그러니까 그 수령의 굉장히 중요한 재판권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근대적이지. 오늘날 제가 지금 그 동작구 노량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작구청장이 행정관이지.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이해 문제나 또는 뭐 범죄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재판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지방 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금 수취하는 거잖아. 세금.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도 바깥으로 뺀 거야. 그래서 징세기관을 따로 만들어요. 되죠? 그래서 오늘날 각 지역에 가면 여러분 세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도 각 지방에 그 국세청의 분점들을 지역별로 다 만들어놔. 그래서 지역마다 다 있는 게 그 세무소잖아요. 그 세무소에서 여러분 세금 걷잖아요. 지방세 이런 거 다 걷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국세 다 걷잖아. 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교육.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 교육이국 조서라는 게 뭐냐면 정말 교육이 백년지 대계다. 이러면서 이건 여러분 고종이 직접 발표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학교가 뭐냐면 한성사범학교예요. 오늘날의 서울사대 뭐 한 모체쯤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만들고요.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뭘 만드냐면 관립학교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근대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언제다? 2차 가부개혁이다. 됐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